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학에서 기상학이 다른 학문하고 굉장히 다른 일반적인 유체역학과 또 해양학하고 구별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학에서 다루는 유체가 일반적인 공학에서 다루는 유체역학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우리는 이 회전하는 유체를 다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전 유체냐 아니냐가 우리 지오피지컬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지구 유체역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회전의 개념입니다. 한편 우리 기상학이 또 해양학과 다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상학에서는 이 온이라는 개념을 온도 대신 아주 폭넓게 사용한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도라는 것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우리 기상학에서는 이 단열 팽창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를 재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우리 기상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온도를 사용을 하지만 이 온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또 온도를 재는데요. 그 이유는 온이를 활용을 하면 기상학에서 대기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양학과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점이고요. 물론 해양학에서는 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온도와 또 염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상학과 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지만 또 기상학에서는 이 온이를 사용해서 이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단위로 사용을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상학에만 사용되는 이 독특한 이 온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근본적으로부터 조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이가 왜 필요할까요? 온이는 열적으로 차단된 그 풍선이 고도에 따라 온도가 달라짐에 착안을 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적으로 이렇게 차단된 환경에 풍선을 두고 라디오 존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라디오 존대가 이렇게 지상에서 올라간다고 할 때 완전히 열이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그림과 같이 점점 온도가 고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기상학을 다루는 모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단열 팽창이죠. 그러니까 풍선이 우리 대기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변에 일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면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압 감소, 풍선이 팽창해서 외부에 일을 해서 에너지 소모, 온도 감소 이런 프로세스에서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감안을 하면 지금 열적으로 차단된 환경 하에서도 온도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선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풍선의 부피는 점점 줄어들면서 풍선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열적으로 차단된 환경 하에서도 얼마든지 이 풍선의 온도가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온도가 증가하려면 반드시 열을 가해야 된다는 개념하고 좀 배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온이를 사용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기상학계에서 풍선의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열뿐만이 아니라 위치, 즉 고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고려한 온도라고 해서
우리가 온위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도 효과를 배제한 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력학을 다루면서 온도가 바로 어떤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요것에 그 인터널 에너지 E라고 표현을 하면 인터널 에너지는 CVT라는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공기 덩어리의 내부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CV, 즉 정적 비열, 볼륨이 부피가 일정할 때 이야기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풍선의 경우 볼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단열 팽창하니까 이 풍선의 어떤 내부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로 결정되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진짜 뜨거운 온도인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 고도 효과를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상공에 있는 공기를 지상으로 다 끌어내린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고도 효과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겠죠. 이게 기압에 의해서 점점 기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열 압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고도 효과를 배제한 채 같은 고도에서 온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위 자체의 정의도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공기 덩어리의 고도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열을 차단하고 지상으로 끌어내렸을 때 온도를 바로 온위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온위를 수식적으로 유도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온이라는 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경도 방향에 따라서 지금 이쪽이 남반구고요. 여기가 북반구입니다. 그러니까 남극이고요. 남이 90도죠. 여기가 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적도고요. 그래서 남극에서 북극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온도가 어떻게 연평균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것을 평균해서 전국 평균했을 때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연평균 온도 분포, 연직 분포의 특징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25도, 20도, 15도, 10도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여러분들 대륙권에서 온도는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다 아시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추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도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적도건, 극지역이건 지구상에서 어떤 지역을 통틀어서도 지구 대기에서 온도는 고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도 감소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면 이거 안정이라고 하죠. 우리 대기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쪽에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만약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대기는 하층이 더 따뜻하고 이렇게 상층이 더 차갑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대부분. 대류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에서 구름이 우리가 발생하죠. 불안정한. 근데 지금 우리 전반적인 대기에서는 하층이 훨씬 더 뜨겁고 상층이 더 차가운데 사실상 공기가 그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섞이지 않고 연평균 온도가 이런 분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뭔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비밀은 바로 우리 기상학에서는 부력이라는 양이, 그러니까 공기가 떠오르기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섞이기 위해서는 부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력이 온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온이의 함수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대기의 안정도가 우리가 이 온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이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대기가 안정하냐, 안정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뒤에서 이런 얘기들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전 지구상에서의 온도 분포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떨어진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온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동일한 포맷에서 온위를 연직으로 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자, 연직으로 올라갈 때 적도 지역에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적도 지역 290, 300, 310도 여기가 약 300도 정도 되는데요. 300도에서 점점 올라가면 350도 어떻습니까? 온위는 온도와 다르게 연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극지역에서 한번 해볼까요? 남극 점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270도에서 300도, 400도까지 가죠. 북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온위와 온도는 연직에 따른 그 분포가 정반대로 온도는 연직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온위는 반대로 연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평으로 한번 가볼까요? 온도의 같은 경우 당연히 적도에서 북극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지죠. 온위도 마찬가지로 적도에서 극지역으로 갈수록 추워집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 온위 분포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 주시는 게 굉장히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는데 유용하실 것입니다. 온위는 이렇게 V자 쉐입으로 되어 있고 고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증가한다. 온도는 반대로 역삼각형 쉐입으로 되어 있고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감소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력과 관련된 안정도에 의해서 섞이냐 안 섞이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온도의 연직 분포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음 강의에서 안정도를 유도하는 수식을 유도를 할 텐데요. 그러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식보다는 기본적으로 온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온위가 지금 연직으로 올라갈 때 지금 증가하고 있죠. d, 제타, d, 세타가 양수다. 요거를 반드시 평균적인 우리 대기에서의 분포가 양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온이라는 것은 또 결국 온도와 비슷하게 전선면에서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Z가 폴라젯과 서브트로피컬 Z 두 개가 있을 때 온위는 그 경계에서 급격한 전선면을 따라서 급격한 변화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온위 변화가 있는 곳을 경계로 북쪽은 찬 공기, 남쪽은 따뜻한 공기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온위가 지금 적도 지역에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남쪽 전선면을 경계로 해서 남쪽 지역은 지금 온위 간격이 듬성듬성하죠. 그죠? 그리고 북쪽 지역은 온위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죠. 이럴 때 결국 d 세타 d z를 구해보면 이쪽은 간격이 촘촘하니까 이게 굉장히 값이 크겠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냥 양수이긴 하지만 이 값보다는 작겠죠. 사실 뒤에서 배울 테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공기는 차갑고
고도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안정하고 우리 중위도나 적도 지역은 때때로 이렇게 불안정하기도 하고 D세타, D제트가 양수이긴 하지만 극지역의 공기보다는 훨씬 더 덜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전선면을 따라서 그 두 공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것은 Z를 따라서 이렇게 불연속성 전선면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과 또 이렇게 보시면은 갑자기 온도가 요 트로포포즈를 경계로 대류 공계면을 경계로 해서 성층권의 공기는 굉장히 성층화되어 있다,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간격이 대류권보다 훨씬 더 촘촘하죠. 이런 온이 분포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온이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출발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온도를 어디로? 지표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단열적으로 기압 P라는 기압에서 이제 공기를 단열적으로 서피스 프레셔 위치까지 이동을 해서 온도를 고려를 하면 그게 바로 온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 법칙에서 출발을 하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 먼저 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을 차단하고 변화시켰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되는 온도이니까 단열 과정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열을 차단을 한 채 지상으로 끌어내린다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연력학 제2법칙이 이렇게 단열 과정을 가정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적분을 통해서 양변을 적분하는데 기압 P 그리고 온도 T인 공기계를 지금 어떤 고도를 상상을 하시고요. 이 고도에서 어떤 고도를 상상하시고요. 이 고도에서 여기가 지상이라고 하고 기압을 PS라고 하고 여기를 온도 T와 P인 공기 덩어리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상황을 가정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의 온도가 얼마일까, 지상에서의 온도를 얼마일까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도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세타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이런 식으로 온도에 관한 항을 좌변에 남기고 기압에 관한 항을 우변에 남겨서 이제 적분을 T에서 세타까지, P에서 서피스 프레셔까지 여기서 이 상태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인테그레이션 dlnT가 lnT가 어떤 t 세타라고 하면은 이게 ln 세타 마이너스 ln t가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적분 책에 보면 쉽게 나오는 공식인데요. 그래서 ln 세타 ln t가 되고 이것은 ln t분의 세타로 또 로그 법칙에 따르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로그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세타 이꼴 t p분의 ps cpr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 세타에 대한 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타는 반드시 식을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t ps 오버 p cp분의 r 이 식을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유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세타에 대한, 그러니까 온위에 대한 식을 외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든지 하면, 그리고
미분을 한다든지 하면 안정도에 관한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잠깐 음미해 보면 어떤 고도에서의 기압과 그 다음에 거기서의 온도를 알게 되면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PS는 일반적으로 뭐 1000mV 이런 식으로 상수죠. 그리고 R도 기체 상수, CP도 정압 비열, 둘 다 상수입니다. 그죠?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식이 하는 일은 온도와 기압을 알면 온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의한 온위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것이 단열 과정에서 보존되는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J = 제로다. 즉 연력학 제2법칙에서 단열 조건을 가정을 했었죠. 이 단열 조건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온위는 보존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존재하는 풍선이 이렇게 단열 과정을 통해서 또 고도로 올라갔을 때 온도는 T1에서 T2로 떨어졌겠죠. 그러나 지금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온위가 지상에서 세타였다 그러면 여기서도 세타겠죠. 왜냐? 지금 단열 과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온위가 반드시 보존되는 상황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단하게 열을 받지 않으면 공기는 온위가 바뀔 리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T1에서 T2로 단열 상황에서 온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어떤 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뒤쪽에서 우리가 단열 상황에서 고도에 따라 온도가 세타가 컨스턴트일 때 고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유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 유도 결과를 생략한 채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는 CP분의 G라는 값으로 유도가 됩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dg분의 dt 세타 이퀄 컨스턴트는 CP분의 G. 그죠?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고도에 따라서 단열 과정의 공기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온도의 기온 감률은 항상 일정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일정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 우리가 유도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CP분의 G로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기상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기상학 같은 데서 이미 배웠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대략 1km 올라갈 때 10도 떨어지는 율이다. CP분의 G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9.76K/km, 그러니까 1km 올라갈 때 10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온위를 보존한 채 상승하는 공기의 기온 감률은 항상 일정하고 그 값은 1km 올라갈 때 10도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위의 두 가지 중요한 성질, 보존되는 양이고 온위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올라가면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기온 감률은 1km에 10도 하강으로 일정하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한 이 그 온위의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을 유도해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는 너무 제가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암기하라고 부탁드렸던 오니식에서 출발합니다. 세타는 TP분의 PS, CP분의 R을 출발하고요. 양변에 자연로그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오니식에서 출발해서 다시 연력학 보존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연력학 보존 방정식이 우변이 될 텐데 그 방정식이 열량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오니가 보존될 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정을 따라가 보면 지금 연력학 보존 방정식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 식을 미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지금 가운데 요 식은 상수기 때문에 사라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식이 거의 연력학 제2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다가 t분의 j가 붙으면 이제 연력학 제2 방정식인데요. 지금 오니가 보존된다고 했기 때문에 cp d ln 세타 dt가 바로 제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식에서 cp d ln 세타 dt는 바로 연력학 제2 방정식에 의해서 바로 이게 t분의 j가 되는데요. 요게 단열 과정을 가정을 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니가 보존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엔트로피라고 우리가 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했는데요. 그냥 요것은 기호로 이제 엔트로피라는 양이 그 ds dt가 J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가해진 열을 온도로 나눠준 양으로 정의되는 그런 양이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J 이꼴 제로라는 단열 과정을 가정을 하면 바로 이제 dln 세타분의 dt 역시 제로가 돼서 오니가 시간에 따라서 보존되는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니 역시 좌표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등 오니면을 이렇게 끄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번 강의에서 처음에 도입했던 그림들 중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들 중에 오니면이 있습니다. 오니면을 좌표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특이한 것은 등 오니면에서는 지금 어떤 공기 덩어리가 등 오니면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그 공기 덩어리는 어떠한 열도 받지 않은 채 운동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공기 덩어리는 그 운동을 할 때 열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기 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 교환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 표면적에 비해서 이 공기 덩어리의 볼륨이 굉장히 큰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표면으로 들어오는 센서블 힛의 양은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을 다룰 때 있어서 세타 이꼴 컨스턴트, 즉 단열 과정을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요 등 오니면에 따라서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역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 건조 단열 감률이 왜 CP분의 G가 되는지를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조 단열 감률에 있어서 이제 단열 감률이란 우리가 기온 감률, 기본적으로 감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dgdt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온 감률이라고 할 때 고도가 올라갈 때 온도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dt, dz를 구해보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 자체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온 감률이라는 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뭐 건조 단열 감률이라든지 기온 감률이라든지 수분 단열 감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감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감률의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건조 단열 감률을 유도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세타에서 역시나 출발하겠죠. 제가 왜 세타를 좀 기억해 달라고 당부드렸냐면 유도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세타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유도했던 것처럼 또 로그를 붙여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LMPS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Z에 대해 미분을 하게 되면 이 항은 날아가게 됩니다. Z에 대해 미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감률에 대한 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고도에 따라서 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항들은 정역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꿔주고요. 또 이제 P 이꼴 로RT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로가 날아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리된 항에서 이제 T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건조 단열 감률을 얻어낼 수 있는 식인데요. 이 식은 사실은 건조 단열 감률을 정의하는 식이라기보다는 안정도 판별식이라고 해서 우리 기상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요 유도 과정 그리고 마지막 요 식 자체는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건조 단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단열 감률을 구해보면, 자, 먼저 단열 과정이니까 파샬 세타 파샬 제트가 제로가 되겠죠. 즉 좌변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좌변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파샬 t 파샬 z가 cp분의 g가 되고, 이것이 바로 건조 단열 감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드리면 요 안정도 판별식에서 단열이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샬 t 파샬 z를 구하면 cp분의 g를 얻게 되고, 이것은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9.76 k/km 1km 올라갈 때 10도 감소하는 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타는 보존된다. 그리고 건조 단열 감률은 이렇게 상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유도 과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